한봉규 아저씨의 거친 손이 내 젖은 하얀 티셔츠 위로 천천히 올라올 때 나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전율을 느꼈다. 보일러실의 뜨거운 증기 때문에 우리 둘 다 땀에 흠뻑 젖어 있었고 그의 굵직한 손가락이 내 가슴 아래쪽을 스치자 나도 모르게 신음이 새어나왔다. 64살의 몸뚱이가 이렇게 뜨겁게 반응할 줄이야. 그가 내 목덜미에 입술을 대고 뜨겁게 숨을 불어넣자 나는 그의 품에 완전히 녹아내렸다. 촛불 하나만이 우리의 은밀한 순간을 비추고 있었고 그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내 몸 깊숙한 곳에서 오래전 잊고 있던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명숙 씨,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의 속삭임에 나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안녕하세요. 늦게 핀 지혜입니다. 오늘은 64세 목욕탕 사장 조명숙 씨의 믿기 어려운 황혼 연애 실화를 준비했어요. 과연 명숙 씨는 어떻게 이런 뜨거운 순간을 맞게 된 걸까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꼭 해주셔야 할 일이 있어요. 오른쪽 하단의 빨간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이런 뜨거운 황혼 연애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명숙 씨가 어떻게 이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되었는지 처음부터 들어보시죠. 나는 조명수, 64세다. 인천 차이나타운 근처에서 30년째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다. 남편과 이혼한 지도 벌써 10년이 흘렀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다. 남편의 도박과 외도, 그리고 끝없는 거짓말들. 밤마다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내게 주먹을 휘둘렀다. 멍든 얼굴을 화장으로 가리며 목욕탕에 나가야 했던 그 시절이 아직도 악몽처럼 떠오른다. 이혼 당시 내 나이 54세,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나이라고 모두들 말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 목욕탕 하나만큼은 내 손으로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렇게 10년을 버텨왔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보일러를 돌리고 밤 10시까지 손님들을 맞았다.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굽었지만 이곳은 내 전부였다. 외로운 밤에는 가끔 남자가 그리웠다. 따뜻한 품에 안겨 잠들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내 나이에 무슨 연애냐며 혼자 웃어넘겼다. 하지만 요즘 들어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젊은 사람들은 모두 대형 찜질방으로 가고 단골 할머니들마저 하나둘 세상을 떠나가니 손님이 줄어들기만 했다. 무엇보다 시설이 너무 낡았다. 특히 보일러가 말썽을 부리기 시작한 건 이미 몇 달 전부터였다. 수리비도 만만치 않아서 계속 미뤄왔는데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그날도 아침부터 보일러 소리가 이상했다. 우웅거리며 신음소리 같은 게 계속 났다. 불안한 마음에 몇 번이나 보일러실을 들여다봤지만 기계치인 내가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점심때쯤 되자 완전히 꺼져버렸다. 목욕탕에 물이 나오지 않으니 손님들이 모두 돌아갔다. 나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여러 수리업체에 전화를 걸었지만 다들 너무 오래된 보일러라며 거절했다. 마지막으로 전화를 건 곳에서 한봉규라는 기사가 있는데 한번 연락해보세요 라고 했다. 이미 몇 번의 거절에 지쳐있던 나는 별 기대 없이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한봉규입니다. 목소리부터가 달랐다. 차분하고 신뢰감이 느껴지는 음성이었다.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일단 가서 봐야겠네요. 지금 가도 될까요? 라고 물었다. 내 마음에 한 줄기 희망이 생겼다. 1시간 후 목욕탕 앞에 낡은 트럭 한 대가 멈췄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를 보는 순간 나는 깜짝 놀랐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그는 68세라고 하기엔 너무 건장해 보였다. 짧게 깎은 백발과 그을린 피부,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안녕하세요. 한봉규입니다. 그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내민 손은 거칠지만 따뜻했다. 나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졌다. 언제부터 남자를 이렇게 의식하게 됐을까? 보일러가 어디 있나요? 그의 질문에 나는 서둘러 보일러실로 안내했다. 지하에 있는 보일러실은 좁고 어두웠다. 그가 손전등을 켜고 보일러를 살펴보는 동안 나는 그의 모습을 몰래 관찰했다. 집중할 때의 진지한 표정, 기계를 만지는 능숙한 손놀림이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는 것 같았다.
이거 꽤 오래된 모델이네요. 하지만 고칠 수 있어요. 그의 말에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정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새 걸로 바꿔야 한다고 했는데 부품만 교체하면 충분합니다. 제가 직접 구해올게요. 그는 자신 있게 말했다. 그날부터 한봉규 아저씨는 매일 아침 일찍 나타났다. 새벽 6시부터 보일러실에서 작업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나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오랜만에 이 집에 남자의 기운이 도는 것 같았다. 이틀째 되는 날, 나는 용기를 내서 그에게 점심을 준비해줬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따뜻한 밥 한 공기. 이런 걸 왜? 그가 당황하는 모습이 귀여웠다. 혼자 일하시는데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실 텐데요. 우리는 보일러실 앞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그가 내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다. 정말 맛있네요. 오랜만에 집밥 같은 걸 먹어봐요. 가족은 안 계세요? 나도 모르게 물어봤다. 그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졌다. 아내가 3년 전에 암으로, 자식도 없어서 혼자 살고 있어요. 그 순간 나는 그와 나 사이의 공통점을 발견했다. 둘 다 혼자였고, 둘 다 상처가 있었다. 죄송해요. 괜한 질문을. 아니에요. 이제 많이 괜찮아졌어요. 오히려 이렇게 일에 몰두할 수 있어서 다행이죠. 그의 담담한 모습에서 나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 남편과의 이혼 후 10년간 혼자 살아온 나도 그와 비슷한 마음이었으니까. 점심 후 그는 다시 작업에 몰두했다. 나는 목욕탕 청소를 하면서도 자꾸 보일러실 쪽을 신경 쓰게 됐다. 그의 망치질 소리, 무언가를 조이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왠지 마음이 든든했다. 이상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목욕탕은 나 혼자만의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그가 없으면 뭔가 허전할 것 같았다. 셋째 날 저녁, 작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나는 보일러 수리로 인해 오시는 손님을 돌려보내고 문을 잠갔다. 보일러실에서는 여전히 작업 소리가 들렸다. 아저씨, 오늘은 그만하고 내일 하세요. 너무 늦었잖아요. 내가 보일러실 입구에서 말하자 그가 고개를 들었다. 얼굴과 옷이 온통 기름때로 더러워져 있었다. 거의 다 됐어요. 오늘 마무리하면 내일부터 쓸 수 있을 거예요. 그의 말에 고마운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떠날 생각을 하니 아쉬웠다. 그때였다. 갑자기 목욕탕 전체에 정전이 일어났다. 나는 당황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아요. 아마 과부하 때문일 거예요. 금방 복구될 거예요. 하지만 30분이 지나도 전기는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집에서 촛불을 가져왔다. 보일러실은 더욱 좁게 느껴졌다. 촛불 하나가 우리 둘을 비추고 있었고 그의 얼굴이 더욱 깊어 보였다. 이런 일로 고생시켜서 죄송해요. 내가 말하자 그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저에게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하죠. 요즘 나이 든 기술자는 잘 안 써주거든요. 그의 말에서 쓸쓸함이 느껴졌다. 정말 고마워요. 아저씨 아니었으면 목욕탕 문 닫을 뻔했어요. 사장님도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이 큰 목욕탕을 운영하시다니. 그가 진심으로 말하는 게 느껴졌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내 노력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촛불이 깜빡거리는 가운데 우리는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눴다. 그는 젊은 시절 큰 회사에서 일했지만 아내 간병을 위해 그만두고 프리랜서가 되었다고 했다. 3년 동안 아내를 돌보면서 정말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다고 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돌보는 게 당연한 거죠. 그의 말에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내 전 남편과는 정말 다른 사람이었다. 그런데 사장님은 어떻게 혼자서 이 목욕탕을 지켜왔어요? 그의 질문에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남편과의 이혼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았다. 남편이 많이 힘들게 했거든요. 도박의 술에 여자까지. 목소리가 떨렸다. 이혼하고 나서 이 목욕탕만이 내 전부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나를 받아준 건 이것뿐이었거든요. 그가 조용히 들어주었다. 판단하지도 않고 위로의 말을 하지도 않았다.
그냥 묵묵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때 그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고생 많으셨네요. 그의 거친 손이 내 손을 덮었을 때 나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언제부터 이렇게 남자의 손길에 목말라 있었을까? 촛불 불빛 아래서 그의 눈을 바라보니 거기에는 동정이 아닌 따뜻한 이해가 있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때 그가 천천히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고 나는 눈을 감았다. 그의 입술이 내 이마에 살짝 닿았을 때 나는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전기가 들어왔다. 갑작스런 불빛에 우리는 깜짝 놀라며 떨어졌다. 서로 민망한 듯 시선을 피했지만 내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어젯밤 일이 꿈은 아니었을까 싶었지만 가슴이 뛰는 걸 보니 분명히 현실이었다. 한봉교 아저씨가 언제 올까 기다리며 목욕탕을 청소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왠지 다르게 보였다. 64세의 나이에도 여자로서의 설렘을 느끼고 있다니. 8시가 되자 그의 트럭 소리가 들렸다. 가슴이 다시 두근거렸다. 안녕하세요. 그가 인사할 때 우리 눈이 마주쳤다. 서로 어색한 미소를 지었지만 어젯밤의 그 따뜻함은 여전했다. 보일러 점검만 하면 끝이에요. 그가 말했다. 작업이 끝나면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점심때가 되자 나는 또 음식을 준비했다. 이번에는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그리고 그가 좋아할 것 같은 나물 반찬들을 정성스럽게 차렸다. 매일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는데. 그가 미안해하며 말했다. 괜찮아요.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이 만들었거든요. 거짓말이었다. 사실은 그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거였다. 식사를 하던 중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명숙 씨, 혹시 시간 되실 때 커피라도 한 잔 할까요? 제가 알고 있는 좋은 카페가 있어서요.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건 데이트 신청인가? 좋아요. 나도 모르게 대답했다.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날 오후 우리는 목욕탕 근처 작은 카페에 갔다. 오랜만에 나들이를 하는 기분이었다. 그는 내 의자를 빼주고 메뉴를 먼저 건네주는 세심함을 보였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이런 곳에 와보는 게. 내가 말하자 그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동안 너무 바쁘셨나 봐요. 바쁘다기보다는 같이 갈 사람이 없었거든요. 솔직한 고백이었다.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앞으로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그 말에 내 얼굴이 빨개졌다.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젊은 시절 여행을 좋아했다고 했다. 제주도, 부산, 강릉, 여러 곳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생생하게 들려줬다. 명숙 씨도 가보고 싶은 곳 있으세요? 있긴 하지만 목욕탕 때문에 멀리 갈 수가 없어요. 그럼 가까운 곳부터 천천히 가봐요. 저도 혼자 다니기 심심했거든요. 그의 제안에 내 마음이 설렜다. 카페에서 나오는 길에 갑자기 정장 입은 남자 둘이 다가왔다. 조명숙 씨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희는 대한개발에서 왔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한봉교 아저씨가 내 옆으로 바짝 다가왔다. 무슨 일이세요? 그가 대신 물었다. 이분은 누구시고요? 개발업체 사람이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제 지인이에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내가 당당하게 말했다. 목욕탕 있는 그 일대를 재개발하려고 합니다. 조씨께서 건물을 매도해 주시면 시세보다 좋은 조건으로 해드릴게요. 저는 팔 생각 없어요. 아직 조건도 안 들어보셨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그 낡은 목욕탕으로 언제까지 버티시려고요? 그들의 말투가 점점 협박조로 변했다. 안 판다고 했잖아요. 내가 목소리를 높이자 한봉규 아저씨가 앞으로 나섰다. 부인이 안 판다고 하셨으니 이만 가시죠.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요. 이분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단호한 말에 개발업체 사람들이 당황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중하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명함을 던지고 떠난 후 나는 무릎에 힘이 빠졌다. 괜찮아요?
한봉교 아저씨가 내 팔을 잡아줬다. 무서워요. 저 사람들이 또 올 것 같아서. 제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의 든든한 목소리에 마음이 조금 안정됐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가 말했다. 혹시 며칠 동안 목욕탕에서 지켜봐 드릴까요? 정말요? 네. 혼자 두기가 걱정되네요. 그의 배려에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다. 하지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는 알 수 없었다. 그날 밤부터 한봉교 아저씨는 목욕탕 2층 작은 방에서 지내기 시작했다. 남자가 같은 건물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다. 밤늦게 샤워하는 소리, 뒤척이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런 내 모습이 한심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사흘째 되는 밤, 또 그 개발업체 사람들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였다. 문 열어주세요. 이야기 좀 해요. 거칠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는 벌벌 떨었다. 그때 한봉규 아저씨가 계단을 뛰어 내려왔다. 누구세요? 이 시간에 왜 이러세요? 그가 문 너머로 큰 소리로 물었다. 조명숙 씨 나오라고 하세요. 지금 몇 시인데 이런 식으로 하세요? 내일 낮에 오세요. 안 나오면 계속 있을 거예요. 그들의 협박에 나는 무서워서 한봉규 아저씨 뒤로 숨었다. 그의 넓은 등이 든든했다. 경찰 부를게요. 그가 핸드폰을 꺼내자 그제야 그들이 물러갔다. 괜찮아요? 그가 나를 돌아보며 물었다. 나는 무서움과 안도감이 뒤섞여 눈물이 났다. 고마워요. 아저씨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제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가 내 어깨를 감쌌을 때 나는 온몸이 떨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무서움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의 따뜻한 체온과 남자다운 냄새가 나를 어지럽게 했다. 명숙 씨, 너무 떨고 계신데. 그가 걱정스런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요. 그냥 무서웠을 뿐이에요. 하지만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가 나를 거실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끓여줬다. 컵을 받는 내 손이 여전히 떨자 그가 자신의 큰 손으로 내 손을 감쌌다. 이제 괜찮아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보호받는 느낌을 갈망했던가. 명숙 씨. 그가 내 이름을 부르며 내 얼굴을 바라봤다. 촛불도 아닌 전등 불빛 아래서도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따뜻했다. 네, 이런 말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가 망설였다. 뭐든 말씀하세요. 저 명숙 씨를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순간 내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68세 남자가 64세 여자에게 하는 고백이라니.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너무 기뻤다. 저도 나는 용기를 냈다. 저도 아저씨가 좋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때 그가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이번에는 이마가 아니었다.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는 순간 나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을 느꼈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다. 얼마나 오래 키스했는지 모르겠다. 떨어졌을 때 우리는 모두 숨이 가빠져 있었다. 명숙 씨. 그가 내 뺨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아름다우세요. 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다. 64세의 나이에 아름답다는 말을 들을 줄이야. 그의 손이 내 목덜미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나는 온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오래전 잊고 있던 감정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명숙 씨, 정말 괜찮은 거죠?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봉규 아저씨의 거친 손이 내 젖은 하얀 티셔츠 위로 천천히 올라올 때 나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전율을 느꼈다. 보일러실의 뜨거운 증기 때문에 우리 둘 다 땀에 흠뻑 젖어 있었고 그의 굵직한 손가락이 내 가슴 아래쪽을 스치자 나도 모르게 신음이 새어나왔다. 64살의 몸뚱이가 이렇게 뜨겁게 반응할 줄이야. 그가 내 목덜미에 입술을 대고 뜨겁게 숨을 불어넣자 나는 그의 품에 완전히 녹아내렸다. 촛불 하나만이 우리의 은밀한 순간을 비추고 있었고 그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내 몸 깊숙한 곳에서 오래전 잊고 있던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명숙 씨,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의 속삭임에 나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의 팔이 내 허리를 감쌌고 나는 그의 품에 안겼다. 우리는 서로를 아는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의 심장 박동 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 내 것만큼이나 빨리 뛰고 있었다. 이런 기분이 또 올 줄 몰랐어요. 내가 솔직하게 말했다. 저도 그래요. 아내가 떠난 후로는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더욱 소중했다. 그날 밤 나는 그의 품에서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다. 10년 만에 느끼는 안정감이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더 큰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다. 다음날 아침 개발업체에서 공문이 날아왔다. 건물주가 바뀌었으니 한 달 안에 나가라는 내용이었다. 내 다리에 힘이 빠졌다. 이럴 수가. 한봉규 아저씨가 공문을 읽어보더니 화가 난 표정을 지었다. 이건 불법이에요. 정당한 절차도 없이 이럴 수는 없어요. 그의 말에 희망이 생겼다. 정말요? 네. 저희가 구청에 가서 상황을 알려봐야겠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구청에 갔다. 담당 공무원은 친절하게 상황을 설명해줬다. 개발업체가 원래 건물주를 압박해서 급하게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세입자 보호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정당한 절차를 거치면 최소 6개월의 여유가 있어요. 그동안 대안을 찾으시면 됩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구청에서 나오는 길에 한봉규 아저씨가 제안했다. 명숙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목욕탕을 현대화해서 더 많은 손님들이 올 수 있게 만들어봐요. 그런데 제가 가진 돈이 좀 있어요. 아내 보험금으로 받은 건데 그냥 놔두고 있었거든요. 의미 있는 곳에 쓰고 싶어요. 그의 진심 어린 제안에 나는 감동했다. 그렇게 우리는 목욕탕 리모델링에 착수했다. 한봉규 아저씨의 기술력과 내 경영 노하우가 합쳐지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낡은 보일러는 최신형으로 교체했고 사우나실도 새로 만들었다. 내부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바꿨지만 전통 목욕탕의 정취는 그대로 살렸다. 한 달 후 새롭게 단장한 목욕탕이 문을 열었다. 소문이 나면서 젊은 손님들도 찾아오기 시작했다. 특히 할머니표 때밀이와 전통 목욕 문화 체험이 인기를 끌었다. 매출도 예전의 2배로 늘었다. 개발업체도 포기하고 물러났다. 목욕탕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더니 더 이상 압박하지 않았다. 어느 저녁 목욕탕 문을 닫고 우리는 2층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다.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명숙 씨, 한봉규 아저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뭐예요? 저희 결혼해요. 갑작스런 프러포즈에 나는 깜짝 놀랐다. 정말요? 네. 이미 사실혼 상태나 다름없잖아요. 정식으로 가족이 되고 싶어요. 나는 눈물이 났다. 64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될 줄이야. 좋아요. 저도 아저씨와 가족이 되고 싶어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다. 그의 품에서 나는 진정한 안식을 느꼈다. 2달 후, 우리는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다. 목욕탕 단골 할머니들과 동네 사람들이 축하해줬다. 모두들 우리의 사랑을 진심으로 축복해줬다. 신혼여행은 한봉규 아저씨가 예전에 가고 싶어 했던 제주도로 갔다. 60대 중반의 신혼부부라니 우리 스스로도 신기했다. 제주도 바닷가에서 손을 잡고 걸으며 우리는 서로에게 말했다. 이제 진짜 행복해요. 저도요.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아요. 지금은 목욕탕을 함께 운영하며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한봉규 아저씨는 시설 관리를, 나는 손님 접대와 경영을 맡고 있다. 서로 다른 장점이 잘 맞아떨어져 목욕탕은 날로 번창하고 있다.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옆에 있는 그의 모습을, 밤에 잠들 때 그의 따뜻한 품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다. 여러분, 명숙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64세에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고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보듬어 주는 것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혹시 지금 외롭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인연이 찾아올지 모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오른쪽 하단의 빨간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다시 피는 늦은 사랑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외로움과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늦게 핀 지혜였습니다.